자, 엊그제 너무 놀라운 소식이 있어가지고, 다 그렇죠, 그죠, 여러분? 제가 흥분과 감동과 충격에 잠을 이루지 못한 게 아니라, 잠을 너무 많이 자가지고, 이제야 정신을 차리고, 그 짧게 하나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이제, 그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라 호칭은 다 빼고, 번거로우니까 호칭은 다 빼고, 마치 그 레퍼런스 참고문헌의 이름을 얘기하듯이 호칭 다 빼고 이제 얘기를 할 거고요. 이제 하나는 독자로서, 또 어쩌면 이제 이런 말하기 제가 너무 주제넘지만 같은 작가로서 더군다나 이제 저랑 일면식도 있는 작가가 노벨상을 받은 거에 대한 어떤 기쁨, 뭐 논란 이런 것들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노벨상 전반, 상이라는 거 전반. 그 다음에 상이라는 거는 인정과 건의인 거잖아요. 내가 이만큼 성취를 이룩했는데 이제 그거를 자타공인, 나 자신만 공인하는 게 아니라 타가 공인했다는 거를 이제 이렇게 알리는 건데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선은 이제 그 한강은 제가 옛날에 직접 본 적도 있고요. 그녀를 처음 봤을 때 이미 이제 저는 그녀를 소설가로서 알고 있었죠. 왜냐하면은 제가 등단한 게 문학과 지성사인데 한강의 첫 번째 소설집이 여수의 사랑이에요. 저보다 5살 많은데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또래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런 이제 선배 작가의 소설들을 막 읽으면서 한창 이제 소설을 잘 쓰고 싶어 할 때인데 여수의 사랑의 느낌이 되게 좋았어요. 근데 지금 읽은 지 오래됐는데 남아있는 인상을 얘기를 하면 아주 주류라는 느낌은 들지 않고요. 그렇다고 예. 왜냐면 그 다음에 이제 스토리텔러, 이른바 스토리텔링에 아주 강한 작가도 아니에요. 서사가 강한 작가도 아니고요. 구성력이 뭐 아주 치밀하다거나 그런 느낌은 받지 못했고 오히려 되게 집요하고 어떤 한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들어가는 이제 그런 식이다. 그리고 이제 산문적 서사적이라기보다는 서정적이고 시적인 산문을 쓰는 작가구나 정도로 이제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한강의 장편 중에서 그것도 아마 젊었을 때 썼을 거예요. 한 30대 초반이나 그대의 차가운 손이라고 표지가 굉장히 이렇게 인상적이고 제목도 인상적이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제자가 또 추천을 해가지고 제자라고 해봤자 저보다 4살 어린 제자였지만 또 이제 읽게 됐는데 저도 이제 한강을 좋아했고요. 그거는 이제 지금 제 머릿속 기억으로는 예술가 소설 굉장히 탐미적이고 신미적인 이제 그런 소설인데 석고상 뜨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는 제가 잘 몰라요. 근데 그 소설에 묘사된 걸로는 정말로 사람한테 그걸 입히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엄청난 자결감 이런 걸 느끼면서 그 이렇게 그대의 하얀 손, 석고를 이렇게 뜨는 거거든요. 그런 얘기가 줄을 이루고 그 앞인가 뒤에 유년 시절의 얘기가 나와요. 장편인데 제가 꽤 재밌게 읽었는데 인상적이었던 게 구성력이 되게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어떤 소설 기법을 갖고서 얘기를 하자면 구성력이 있지 않은데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주제가 있는데 그 소설의 주제는 아마도 미였을 거예요. 다시 읽어보면 다르게 제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거랑 그 다음에 다분히 구성적으로 뜬금없어 보이는 뭐 주인공이었는지 부수적인 인물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과거 회상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쓰는 작가였구나 이제 하고 저는 약간 단절기가 있었고요. 그 유학하고 이제 이러면서 그러고 나서 이제 한강의 그 밖의 소설들 지금 막 엄청 뜨고 있는 채식주의자라든가 거기 뭐 이런 거 저런 거 몽고반점 이상문화상 받은 거 뭐 내 여자의 열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읽으면서 든 느낌은 이제 여성 서사가 강해졌구나 이제 그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읽은 게 소년이 온다인데 제가 지금 책을 못 찾아가지고 수업에도 다뤘었던 건데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소년이 온다랑 그 다음에 김훈의 뭐 카레 노래 이런 것들 이렇게 쭉 보면서 기왕지사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작가 입장에서 보면은 한편으로는 소재가 조금 떨어졌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작가들이 약간 활로로 찾는 것 중에 하나가 기왕지사 있는 이야기를 자기식으로 한번 재구성해 보는 거거든요. 이건 여러분 좋다 나쁘다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이제 이런 식의 방법론이 있는 거지. 비슷하게 이제 김영하도 그 애니깽 얘기를 가지고 와가지고 검은꽃을 썼고, 그 말씀드린 김훈, 지금도 그 하얼빈 또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들 이렇게 썼는데, 한강이 이렇게 써가지고 되게 놀라웠는데, 기존에 썼던 그런 이제 역사소설하고 조금 다르게, 많이 다르죠. 일단 얇아요. 얇았고, 저도 되게 재밌게 읽은 느낌이 있는데, 보통의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를 쓸 때는 대서사시를 염두에 두거든요. 대부분이 다.
뭐 조정래의 태백산맥 아주 대표적이죠. 그 다음에 황석영의 장길산 이런 거 아주 대표적이죠. 기본 이만큼은 써야지 다들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쓰는 사람도 읽는 사람도. 이 정도는 읽어줘야지 작가로서도 내가 할 일을 좀 했다 싶고 독자로서도 아이고 나도 여기에 이제 이만하면 내가 동참했다 이런 게 있는데 일단 되게 얇고 그 다음에 이제 한강 특유의 어떤 시적인 산문인데 그런 것이 이제 굉장히 그 주제하고 잘 맞아 떨어졌던 걸로 이제 제가 기억이 됩니다. 그러고 그건 이제 어려서 죽은 동생 이야기인가를 쓴 건데 그것은 소설도 아니고 시도 아니고 아포리즘도 아니고 뭔가 되게 얇고 너무나도 그 독특한 장르였던 걸로 기억이 되고요. 사진 같은 거 들어가고 제가 그때는 그 창작의 세계 수업을 하고 있어가지고 학생들하고 같이 공유했던 기억이 있고 그 다음에 황순원 문학상을 언젠가 탔던 작품인데 눈 한 송이가 녹는 동안인가 하는 짧은 소설이 있어요. 그것도 역시나 수업 시간에 읽었는데 뭔가 되게 몽환적이고 동화적이고 눈을 맞으면 녹는 사람이 있었던가 그래서 이제 버스 정류장에 이렇게 앉아있던가 이런데 되게 서정적이죠. 몽환적이고 이렇게 눈을 맞으면서 녹아가는 하지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한강이 스토리텔링이 아주 강한 작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서사로 승부하는 작가가 아니에요. 그리고 굳이 말하자면 지성주의 계열보다는 오히려 감성주의 계열에 더 가까운 이제 그 점에서는 김연수하고 더 많이 김영하나 이런 작가보다는 김연수하고 더 많이 이제 닮아 있는 그런 작가라고 이제 저는 혼자서 이제 정리를 하면서 이제 그냥 읽는 거죠. 근데 저는 평론가가 아니라 그냥 이건 독자로서 그다음 이제 저 역시 또 뭐 반응은 없지만 어쨌거나 저 역시 이제 소설을 쓰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나온 신작은 사보진 않았지만 4.3 사태를 다룬 것 같더라고요. 사태라고 하면 안 되죠, 이제. 아무튼 그래서 그런 또 역사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이제 자기식으로 썼겠거니 하고 이제 보고 있었고 조금 가라앉으면 이런 흥분이 좀 가라앉으면 사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맨부커 상에 이어가지고 이렇게 노벨상을 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작가도 노벨문학상을 타는구나라는 거에 뭐 어마어마한 충격과 감동과 뭐 흥분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이루 말할 것도 없을 것이고 30대 초반 그러니까 2000 몇 년도에 어느 날이었는데 그 작가들 약간 모임 같은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는 그래도 작가 축에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문학과 지성사에서 작품집을 냈었거든요. 내 안의 모든 것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정치죠. 정치의 문제인데 그거를 이제 관여하는 위에 선생님들이 저를 말하자면 픽해가지고 거기다 넣어주신 거죠. 그래갖고 이제 갔는데요. 그때 이제 잠깐 한강을 본 기억이 있고 대화도 몇 마디 했으나 그녀는 아마 저를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기억이 있죠. 그래서 일면식이 있는데 저하고 이제 일면식이 있는 작가가 저렇게 큰 상을 그러니까 우리가 작가를 꿈꿀 때 어릴 때 너는 어떤 작가가 되고 싶냐라고 묻는다면 뭐 이런 소설 쓰고 싶고 저런 소설 쓰고 싶고 그런 얘기도 하겠지만 세속대적인 얘기를 하자면 예를 들자면 뭐 제가 한혜종 문창과 교수가 극작가지 한혜종 극작가가 될 만큼 대단한 소설가가 되고 싶어요 이런 말은 잘 없을 것 같고요. 소설 써가지고 나중에 노벨문학상 받고 싶어요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었을 것 같거든요. 어릴 때 그렇게 말할 때의 노벨문학상이니까 정말로 대단하다고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김영하가 쓴 글 보니까 우리나라 말에 대해서 썼더라고요. 우리나라 말 이 한국어 한글이라는 거는 한때 지구상에서 없어질 뻔도 한 거잖아요. 일제강점기에. 근데 이 우리말이 이렇게 살아남았고 그 우리말을 가지고서 창작한 이 언어 구조물이 예술 작품이 어떤 세계의 인정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권위 있는 상을 받는 순간이 왔다는 거는 굉장히 뭐 두말할 필요가 없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감동해가지고 너무 흥분해가지고 제가 한 2, 3일 정신이 없었다고 이제 했는데 그게 이제 진짜 놀라운 대목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작품 자체에 뭐 우수하면 말할 필요도 없겠지만 그게 이제 인정받는 데는 바깥에서 우선 언어거든요. 다른 뭐 음악이라든지 춤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또 영상 장르들요. 영화는 많이들 봤잖아요. 영화 같은 경우에는 원체 종합예술이라서 언어의 비중이 적은 건 결코 아니지만 다른 것들과 같이 어우러져서 평가받는 반면에 워낙에 이 문학이라는 거 소설이라는 거는 기본 길기도 길고 언어 장벽이 너무 높고 언어 장벽이 문화 장벽인데 그게 되게 높은데 이거를 넘어서 가지고 인정받기까지 제일 중요한 거는 번역입니다. 그래서 한강 소설을 데보라 스미스가 이제 번역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정보라 소설도 마찬가지 안톤 허 그분은 서울대에서 공부한 이력도 있더라고요. 비주얼로는 한국인이죠. 자 그래서 이제 번역 작업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를 다시 한번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번역은 누가 하느냐면 물론 번역가가 하는데 세계의 유수한 훌륭한 젊은 인력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고 한국 문학을 수준 높은 어느 정도 되는 수준이 되는 상태로 번역하려면은 그런 인력들을 많이 유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교육을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이건 또 정치 행정인 거예요.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도 좀 집중해 줬으면 좋겠는데 정치 행정인데 돈 들어가야죠. 돈 당연히 들어가고 이거를 이제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이제 교육을 시키는 그런 기관들이 필요한데 한국문학 번역원인가요? 거기서 굉장히 많이 한 걸로 보이네요. 저도 거기서 뭐 했었는데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군산대 류보선 선생님이 이제 저 위에 있고 저는 이제 밑에서 좀 이거 목록 같은 거 정리하는 이런 일을 했던 것 같고 최종 면담해가지고 한번 회의하는 걸로 하고 밥을 뭔가 먹은 기억도 있고 그렇네요. 너무 애도 낳기 전이고 옛날 완전 전생의 일처럼 느껴지는데 번역원이 아마 그때보다도 더 많이 이제 사업을 확장하고 해가지고 참 좋아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눈으로 확인하는 건 어떤 게 있냐면 그 외국어를 배우고자,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 학생이 굉장히 늘어났구나라는 거를 서울대 언어교육연구원, 제가 대학원에 있을 때는 어학연구소였는데 제가 거기 시험 감독, 조교 이런 것도 했었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우리가 영어를 배우는 게 컸는데 다른 외국어를 배우는 게 언젠가부터 외국인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려는 수요가 굉장히 높아졌다는 거, 그거랑 그들의 강의실이 옛날엔 저쪽에 그 교문 근처에 있는 언어교육원에 국한돼 있었다면 언젠가부터 여기 인문대 강의실에서 외국인들을 상대로 하는 강좌가 되게 늘어났더라고요. 많이들 하고 있어요. 아침 시간에 저 강의실 맞은편에서도 있고 또 가는 길에도 있고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비정상회담 뭐 이런 거 봐도 그렇지만 한국어, 한국 문화, 한국 문학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은 외국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들의 수요를 생산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여러 시스템이 갖춰지면 좋겠다.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정치, 행정, 돈, 경제 이런 것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조금 너무 이제 띄웠으니까 조금 이제 가라앉는 얘기를 해보면 받아서 이제 너무 좋다. 좋은데 노벨상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물론 이제 이번에는 누가 받을까 이렇게 유심히 보기는 하는데요. 저 사람 노벨상 받았다고 해가지고 막 당장 책 주문하고 이제 이러지는 않아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받은 그 노벨상을 받은 작가 작품들을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소거해서 뽑아왔는데 모기가 날고 있네요. 네. 자, 보면 이제 이 사람 작년에 받은 거 용포세 이거 편집한 유상훈 편집자가 제 그 이반 일리치의 죽음도 휘리릭 편집해 주셨어요. 저도 영광이고요. 자, 아무튼 이제 요거 그다음에 언제 받았죠? 가즈오 일식으로 이 사람은 이제 아주 어릴 때 영국으로 가가지고 영어로 썼으니까 전형적인 검은머리 외국인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 태생의 영국 작가라고 해야 되겠죠. 가즈오 일식으로나 뭐 네버 렛미고 그다음에 이 상 받고 나서 나온 클라라와 태양 뭐 이런 것들 읽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은 페터 한트케라고 뭐 이 사람은 뭐 그냥 전형적인 유럽 작가인데 받을 사람이 받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언제 받느냐가 관건인 그런 사람이었나 봐요. 근데 제가 페터 한트케 책은 쭉 다 봤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상 받았을 때 미름사에서 조그만 원고를 청탁을 해가지고 그리고 계속 말하게 되는데 제가 그때 창작의 세계라는 강의를 하고 있어서 러시아 문학 말고도 이런 것들을 읽고 좀 강의할 수 있고 학생들하고 공유할 수 있는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 있어가지고 또 하겠다 해가지고 좀 읽은 게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쭉 읽고 든 생각이, 그러니까 이거 제가 지금 머리 굵어지고 나서 읽은 거잖아요. 잘 쓰죠. 잘 쓰는데, 네, 물론 잘 써요. 근데 우리나라 작가들도 못 쓰지 않아요. 우리도 이 정도 써요. 그러니까 한강은 한강대로 물론 잘 쓰고요. 잘 쓰고 그 다음에 이제 한강의 어떤 소설적 특징을 제 나름으로 그냥 이렇게 인상주의적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평론가들이 더 잘 얘기는 할 것이고 우리 작가들도 굉장히 잘 써요, 여러분. 그래서 좀 사대주의적인 그런 태도 좀 버릴 수 있어요, 우리도. 예컨대 요포세 되게 잘 쓰더라고. 요만큼 읽었는데 우리도 이 정도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독자 수준도 꽤 높잖아요. 너무 막 유럽 소설 막 이렇게 막 옛날처럼 그렇게 할 건 없는 것 같고요. 우리도 잘 쓴다라고 하려면 이제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증거. 지금 이것도 역시나 제가 서고에서 그냥 되는 대로 픽 뽑아왔는데요. 이거 이제 정말 순전히 개인적인 그건데 한강이 그 맨부커상을 받았잖아요. 그거 제가 그때 창작의 세계 강의할 때 막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게 2010 몇 년이죠. 6년인가 7년인가 그랬잖아요. 그러고 이제 이 올라갔잖아요. 이 누구야?
천명관 고래, 그 다음에 우리 황석영, 철도 3대, 그 다음 하나 더 있는 박상영의 그것도 좋아요. 박상영의 대도시 사랑법. 지금 김고은하고 이제 이렇게 남배우는 누군지 모르겠고 영화로 지금 반응이 좋은 것 같은데 소설 자체가 되게 좋아요. 박상년 자체가 소설을 되게 잘 써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소설을 잘 쓴다라고 말을 할 때는 일단은 스토리텔러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소설이라는 장르를 생각하면 뭐예요? 일단은 서사거든요.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이야기가 되려면 뭐예요? 인물들이 되게 생기 있고 활기가 있고 어떤 식으로든지 마이너스 활기라고 해도 좋아요. 그런 것들이 있고 뭐 사유라 든지 어떤 심리적인 고뇌 이런 걸 진척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거나 스토리를 이끌고 가는 그런 힘이거든요. 그런 게 이제 다 되는 작가고 오히려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쪽으로 한강은 경쟁력이 오히려 빠지는 작가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강을 되게 좋아했지만 제가 그녀의 소설을 좋아했던 거는 소수 문학이었기 때문에 좋아했던 건데 너무 다수의 문학이 되니까 조금 저는 놀랐고 한편으로는 본인도 되게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요. 한강 자체도. 그 다음에 이제 자기에게 쏟아지는 그 스포트라이트와 관심과 이런 게 내가 국가대표 선수로서 지금 열심히 싸운 게 아닌데 나는 그냥 내가 좋아가지고 문학을 하고 이게 직업이니까 또 성실하게 하고 뭐 타고난 그런 어떤 성실성, 진지함 이런 게 있는 작가니까 그렇게 이제 했을 뿐인데 너무 막 이렇게 찍고 막 기사 이렇게 하고 하면 본인이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근데 이른바 이제 스토리텔링, 서사를 얘기를 하자면 뭐 여기 압권인 것 같은데요. 편혜영의 홀입니다. 이것도 제가 한 20년 동안 읽은 장편 중에 최고였고요. 지금 이거를 가지고 왔는데 김영하는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살인자의 기억법이. 근데 이제 이거 말고 그 김영하가 제가 유학을 갔다 왔더니 장편 3개를 이제 그러고 연장으로 발표를 했는데 정말 한동안 너무 잘 썼을까봐 쫄아서 읽지를 못했던 그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심호흡하고 읽기 시작을 했는데 그게 이제 그 검은꽃, 그 다음에 그 간첩 얘기 쓴 거죠. 빛의 제국. 그 다음에 이제 3번째가 퀴즈쇼였는데 갈수록 힘이 조금 빠지는 건 느껴져요. 근데 이제 빛의 제국 같은 경우는 뭔가 굉장히 전략적으로 썼다는 느낌 받았어요. 스파이니까. 그리고 이제 퀴즈쇼는 그 젊은 어떤 청년의 얘기였는데 고시원인가 어디 그렇게 사는데 김영하 문학의 특징은 세련됨인데 여러 가지로 그 고시원은 페이소스의 공간이잖아요. 2개가 너무 저는 엇박이어가지고 그렇게 재밌게 읽지는 않았어요. 아무튼 이제 3개를 쓰고 지금 김영하 얘기입니다. 3개를 쓰고 나서 김영하가 이미 그때 한혜종 교수인가 이랬는데 그 교수 자리 여러분 때려치우기 쉽지 않거든요. 그 때려치우는 순간 이미 그는 굉장히 큰 결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갖고 싶어도 못 갖는 교수 자리를 때려치웠고 한강도 마찬가지로 옛날식 그 이름으로 서울예전이고요. 지금 서울예술대학인가 그렇죠. 거기 문창과 교수였는데 교수를 때려치우고 이제 그 본격적으로 소설을 쓰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런 어떤 흐름들이 부럽고 멋있고 거기에 덧붙여서 이번에 기사 보고 처음 알았는데 아들하고 같이 서점을 경영하고 있던데 이건 진짜 베스트다. 이건 정말 우리가 꿈꿨던 건데 이건 진짜 그렇다고 노벨상까지 받을 건 없었지만 아무튼 그 아들하고 같이 그것도 혼자도 아니고 혹은 남편도 아니고 뭐 여동생도 아니고 아들하고 같이 그 서점을 그것도 서점도 굉장히 조그맣더라고요. 그 분위기가 너무 좋았고요. 오늘은 특별히 한 일이 없다. 이제 책을 좀 읽고 산책을 한 그런 이렇게 평온한 하루였고 아들하고 평범한 이제 저녁을 먹는데 전화가 이제 왔고 술을 마시지 않으니까 차를 마시면서 자축하려고 한다. 이런 이제 이제 제가 인터뷰 기사로 본 거잖아요. 그런 글도 한강 소설을 읽은 아주 제가 애독자는 아니지만 한강 소설을 읽은 그런 느낌들하고 어우러져 가지고 그 문장과 분위기가 되게 좋았어요. 자, 다시 이제 김영하로 오면 이제 똑같이 김영하도 그 교수 자리를 때려치우고 여행을 떠났단 말이에요. 그러고 이제 돌아와서 이 소설 썼나 싶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방송 많이 하잖아요. 방송을 많이 하면서 저러다가 작가로서의 흐름을 잃어버리면 어떡하나라는 생각을 독자로서 조금 우려하면서 했었는데 그 작별 인사 제목 보고 제 인상은 제목 빼고는 다 좋았던 역시 김영하가 스토리텔링으로는 진짜 이야기 이 구조를 짜는 걸로는 아무도 진짜 넘어설 수 없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역작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개인적으로 이 소설이 더 좋아서 그리고 이제 저는 김영하는 워낙에 이렇게 제가 이제 아는 느낌으로는 인상으로는 그런 대인관계나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자기 출판사도 냈잖아요. 복복서가 아내하고 같이. 그래서 이제 그런 마케팅?
영업 그런 것도 이제 잘해가지고 홍보 이런 것도 잘해서 저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어떤 우리의 이런 국력의 상승과 더불어서 노벨상을 문학상을 받는다면 김영하가 받을 줄 알았어요. 훨씬 이제 보편의 문학이라서. 근데 이제 그쪽에서는 김영하식의 어떤 서사보다는 한강식의 서사가 더 읽히나 싶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누군가는 역차별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남성 작가보다는 여성 작가가 더 주목받는 게 제3국에서는 일반적이잖아요. 우린 제3국인데 일반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찬쉐가 받을 거라고 많이 생각했던 것 같은데, 이제 동양이고 특히나 동북아고 그 다음에 중국하고 이제 일본은 기왕지사 있었으니까 수상자가 한국에 왔다는 거는 그 개인의 어떤 문학에 대한 성취를 평가하는 거기도 하지만, 니네 나라가 이만큼 이제 어떤 그런 언어 문화 유산을 남기는 그런 수준에 이르렀다는 걸 평가해 주는 건데, 하나 이제 골라서 그렇게 간 건데 어쨌거나 좋은 거고요. 김영하도 언젠가 또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편혜영 좀 더 잘 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가져왔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소설이 되게 좋았는데, 그 뒤로는 좀 단편들 같은 거, 쨍한 단편들, 그녀 특유의 어떤 쨍함이 있는 그런 단편들은 있지만 조금 더 이렇게 이것도 원래 단편 갖고 만든 거거든요. 식물 애호로. 그래서 서사가 강한 작가니까 그런 거 이제 그다음에 이제 편혜영 특유의 그 찌르는 문체 있어요. 그런 걸 좀 더 발휘해서 잘 써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약간 과거의 인물이라는 느낌이 없지만 그래도 노익장을 과시했다라는 말에 아주 잘 맞는 이 황석영의 철도는 3대인데, 이게 그 맨부커에 올라갔다 떨어졌나요? 올라갔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리고 황석영 선생님 최근에 무슨 인터뷰하는 거 봤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그 60, 70, 60대, 70대 어르신, 특히 남자 어르신, 그런 남성 작가에서 하루키도 이제 70대잖아요. 이렇게 이제 50대가 결코 사람으로서는 젊은 나이가 아니지만 작가로서는 이제 젊은 나이니까 그런 젊은 여성에게 이제 상이 돌아갔다는 것도 우리가 정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정치적 올바름 을 다시 한번 이제 이 상이 얘기를 해준다는 느낌도 이제 들고요. 뭐 그런 거 저런 거 다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그러면 도대체 이제 상이란 뭐냐 해서 제가 역대 여러분 노벨상 중에 무슨 뭐 스캔들이 많잖아요. 스캔들이 많은데 지금 있는 대로 꺼내왔는데, 뭐 까미는 저 최애 작가 중에 하나예요. 저 위에 저기 까미 전집 있어요. 책세상 그 까미 전집 있는데요. 까미에게 노벨상은 아마 인생 최고의 트로피였을 거예요. 사르트르에게 노벨상은 자유의 길이 있더라고요. 이거 옛날 고려원에서 나온 건데 제가 이거 3권 다 읽었거든요. 엄청 지루해하면서. 하지만 사르트르니까. 근데 사르트르는 딱히 그 협소한 의미의 문학을 한 사람은 아닌 거잖아요. 철학자이기도 하고요. 다양한 종류의 이제 글쓰기를 했는데 왜 이 사람이 노벨문학상을? 자, 여기서 그냥 약간 상식과 관련된 건데, 노벨문학상은 협소한 의미의 문학 장르, 소설이나 희곡이나 시에 주는 상이라기보다는 언어 구조물 전반에 주는 거예요. 그래서 협소한 의미의 문학이 아니라 뭐 철학, 뭐 다양한 에세이, 그 다음에 뭐 처칠이 쓴 뭐 2차 세계대전 그 관련된 저서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윈스턴 처칠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철학 얘기를 했는데 버틀런트 러셀, 이런 사람 서양 철학사 이런 거, 러셀도 받았고요. 그 다음에 비교적 최근에 또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한 게 밥 딜런이잖아요. 밥 딜런. 밥 딜런은 그 통기타 가수인데 싱어송라이터니까 자기가 라이트 하잖아요. 곡도 쓰면서 가사도 쓰잖아요. 그것도 언어 구조물에 속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노벨문학상은 굉장히 범위가 넓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한강수상에 달린 댓글을 보니까 작품을 얘기를 해줘야지 왜 작가만 얘기해줘요, 이런 댓글이 있던데, 거기서 이제 든 거는 저거 좀 내가 댓글 달아주고 싶은데 저 이제 댓글 안 다는 거 원칙으로 해서 그냥, 그거는 노벨상은 어떤 작품에 주는 게 아니라 그 작가가 지금까지 이룩한 문학적 성취 전반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르트르의 구토에 주는 것도 아니고요. 사르트르의 존재와 무에 상을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 모든 창작물을 만든 이 전반, 그 작가 자체에 이제 주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염두에 둘 수 있을 건데, 사르트르는 수상 거부했어요. 니들이 뭐 내 작품을 평가하고 어쩌고저쩌고. 제가 뭐라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길 가다가 뉴스 들었나? 아무튼 그 인터뷰가 있어요. 길에서 사르트르 특유의 그
추남을 뽐내는 그 미모죠. 그로테스크한 미모를 뽐내면서 약간 눈도 이렇게 그 어릴 때 사실 아파서 그랬던 건데 눈이 살짝 이렇게 사파리잖아, 사르트르가. 그 이제 프랑스어로 이렇게 쭉쭉쭉 얘기하는 그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까미는 이제 알제리 프랑스인이었으니까 그 노벨상이 굉장히 필요했고 본인이 또 박해도 많이, 박해라기보다는 요즘식으로 왕따를 많이 당했잖아요. 네,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사르트르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 제가 지금 전공하는 러시아 문학으로 하자면 톨스토이인 거잖아요. 자기밖에 없는 사람, 또 그래도 되는 사람이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노벨상 없어도 먹고 사는데도 아무 지장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의 네임밸류, 이름의 가치를 올리는데도 노벨상 있거나 말거나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랬다 해서 두 개가 이제 비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뭐야, 노벨상 그렇게 대단하다더니 이 사람 노벨상 안 받았어? 하는 이제 상. 쿤데라 말이지. 90몇 살까지 살았는데 결국 안 줬죠. 그 다음에 여러분 보레스 노벨상 안 받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람 워낙 옛날 작가라서 여러분 좀 그런데요. 톨스토이예요. 톨스토이고, 제가 몰랐는데 이 이반 일리치 표지로 쓰인 에곤 실레의 이 그림 있죠. 이게 한강의 채식주의자의 표지로 쓰였어요. 지금은 이제 개정판이라서 이거 아닌데 옛날에 이거. 근데 저도 그 책으로 읽었거든요. 자, 그런데 톨스토이 같은 경우에도 노벨상이 제정이 됐을 때 살아 있었어요. 근데 노벨상도 초창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기들 작가들 주는 거죠. 스웨덴 혹은 그 인근 국가들, 주로 유럽 이제 이렇게 하다가 상을 이제 확장 시킨 거잖아요. 그것은 제가 볼 때 굉장히 그들을 위해서 되게 잘한 일. 뭔 말이냐면 그 상이 권위를 지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숭배와 받고 싶은 그런 대상이 되려면 상이 이렇게 넓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럽 작가들에만 한정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준 유럽으로 보내는 거죠. 저 아메리카라든지 오스트레일리아,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를 결과적으로 품어야 되는데, 유럽인들한테 이제 아시아라면 지금 저 난리난 중동이랑, 그러고서 이제 그들 정도인데, 우리까지 이제 품으려면 자기들도 되게 힘든 거예요. 동부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동남아라고 부르는 쪽 있잖아요. 거기까지 이제 다 품으려면 굉장히 이제 힘들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품는 것이 그 상의 위상을 높이는데도 좋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런 식의 정치적 올바름, 다 같이 잘 살자, 다 같이 좋은 문학인데 다 같이 상을 골고루 나눠 갖자 라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이른바 문학성이 떨어지는 작품에 상을 줄 수도 있는데 그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럼 도대체 문학성이라는 게 뭐예요? 라고 물으면은 굉장히 이거는 어려운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노벨상 아카데미에서 할리먼에서 되게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보편적으로 화답 받을 수 있는 작품의 상을 또 주고, 그럼 이제 다음번에는 그런 어떤 보편적 가독성의 가치는 조금 떨어지더라도 이른바 정치적 올바름에 좀 더 부합하는 네, 그런 작품을 또 골라주고, 그래서 이제 대륙별 안배라든지 성별, 재작전에 아니 에르노가 받았잖아요. 제가 지금 책이 없는데 어릴 때 아버지와 머시기인가 읽은 기억이 있는데 아니 에르노가 오래 살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오래 사니까 결국 상도 받는구나 싶고, 그리고 또 조금 약간 스캔들처럼 머릿속에 남아 있는 게 옐레니크인가요? 피아노 치는 여자. 그게 영화가 되게 좋아요. 그 이자벨 윗베르가 나와가지고 영화가 진짜 빛나는 그 소설이 있는데, 그거는 뭐 포르노라고, 나는 절대로 이 작가가 수상하는 거 용납 못한다고 막 또 심사위원 중에 한 분이 막 난리를 치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게 문학이에요, 여러분. 그 정도로 뭡니까? 이 문학성에 대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내린다는 거는 힘들고요. 오만하지 말아야 돼요. 지금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제 이 작품들이 훌륭하다. 그리고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맥락, 사회주의의 맥락에서 이 작품에게 이제 상을 주는 게 옳겠다 해서 이제 합의를 해서 주는 거잖아요. 근데 노벨상을 우리가 이렇게 기다리고 노벨상을 받기를 이렇게 갈망하고 하는 것은 노벨상 위원회에서 그거를 되게 운영을 잘한다는 게 일단 1번이에요. 그거는 명백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알프레드 노벨인가요? 그 다이너마이트 만든 거잖아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국가를 위해서 진짜 좋은 일을 한 거죠. 돈 풀어가지고 다양한 분야에 이렇게 상을 줘라 하고 거기에 이제 문학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임원진들이죠. 그 또 이제 운영을 잘해가지고 이 상의 이제 명성을 이렇게 유지를 해주는 거는 참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다 뭐가 하는 일이다? 사람이 하는 일이다. 사람이 하는 일에는 반드시 주관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한강 소설 좋죠. 예, 저는 좋아하니까 제가 또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한강 말고도 잘 쓰는 작가 너무 많고요. 지금 우리나라도 최근에 제가 읽지 못했는데 김애란 신작 작품 재밌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뭐 김영하의 작별인사 많이 팔렸잖아요. 팔릴만한 소설이고, 그리고 요즘
약간 뜸한 듯도 싶은데 김연수도 좋은 소설 많이 썼고요. 그 장편 중에 밤은 노래한다 그거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이 천명관에 요즘은 뭐 쓰시는지 모르겠는데 고래도 되게 압도적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추문이라면 추문이죠. 스캔들 이후로 조금 가라앉은 신경숙, 그 다음에 이제 한때 3인방으로 불렸던 공지영, 신경숙, 또 누구죠? 은희겸. 다 나름대로 이제 자기 세계들이 있고, 황정은 괜찮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젊은 작가, 아까 박상영 제가 말을 했네요. 그런 식으로 잘 쓰는 작가들 많아요. 근데 굳이 우리가 외국의 권위에 기대지 않아도, 노벨문학상 같은 이런 권위에 기대지 않아도 지금 작가들이 충분히 잘 쓰고 있으니까 지금 제가 하는 얘기를 여기까지 듣고 있는 분들은 다 문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책 읽는 시간 좀 할애해가지고 한국 소설 조금 읽어주시고요. 뭐 제가 감히 까면 안 되지만 한강 소설 만부 팔릴 때 제 것도 좀 살짝 네, 제 것도 좀 살짝 제가 만부 팔릴 때 한 권, 만부 팔릴 때 한 0.1권이라도 사지는 못해도 어디 도서관에서 한번 들춰라도 본다든지. 그래서 전반적으로 외국 문학상의 권위에 기대지 않고 우리 문학, 우리 소설을 좀 좋아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부탁, 권유의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여러분 이건 진짜 잡담인데요. 저와 일면식은 없지만 제가 뭐 매학기 수업을 들었던 은사의 아들이 큰 상을 받았었어요. 난리가 났었죠. 허준이라고 이제 프린스턴 대학 교수인데 중학생일 때 그 친구 중학생일 때 우리 선생님이 영경아 네 소설을 내 아들이 너무나도 재밌게 읽었대더라. 걔가 좀 글을 쓰고 싶어 하거든. 뭐 이런 말도 해주시고 뭐 그 밖에 이제 얘기들 애가 뭐 구구단을 못 외워서 걱정하고 이제 이런 사파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이제 직접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간접적으로 알던 사람이 이거 무슨 뭐 그건 노벨상이죠. 거의 필즈상을 받아가지고 또 한번 흔들린 적이 있는데 그 보면서 제가 되게 놀라웠던 게 호칭 뺍니다. 허준이 기사 밑에는 악플이 엄청 많이 달렸어요. 기사 읽지도 않고 악플 달았어요. 쟤는 무슨 검은 머리 뭐 외국인이네, 뭐 엄마가 뭐 서울대 교수고 아빠가 고려대 교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과외를 했네, 미국에서 태어났네. 왜냐하면 선생님 유학할 때 애를 낳았으니까. 미국 시민권자잖아요. 미국은 현지주의잖아요. 태어나면 무조건 국적 주는. 뭐 엄청 악플이 많이 달렸어요. 공부머리는 타고나는 거네, 아니네, 과외네, 뭘 했겠지, 말았겠지. 악플이 엄청 많이 달렸어요. 근데 한강의 노벨상 수상에는 진짜 악플이라고 할 만한 게 하나도 없고,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그거, 왜 작품을 소개 안 해주세요? 뭐 이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여성 작가니까 얼평, 뭐 화장을 왜 안 하냐. 그 다음에 이제 뭐 머리 이런 거 뭐 왜 저렇게 좀 푸석푸석하냐, 이런 것들. 아니, 여자가 나이 55에 그 정도면 준수한 거지. 연예인도 아니고. 아무튼 뭐 이런 식의 시시껄렁한 그런 이제 악플이라 할 수 없는 악플만 그 네이버가 걸러내지 않아도 되는, 그리고 이제 읽는 사람도 별로 불편하지 않은, 오히려 그냥 이건 관심의 표명이구나 싶은 그런 평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허준이 글에는 엄청나게 많은 그런 이제 그 열패감이, 계급적 열패감과 학력적 열패감과 그런 게 막 느껴지는 거를 제가 봤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역설적으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문학이라는 거, 또 그것도 문학 교수면 좀 달라요. 어디 서울대 무슨 과 문학 교수 이러면 좀 다를 건데, 문학이라는 거, 특히나 창작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독한 작업인지, 사람들이 막 잘했다 이렇게 하고 흥분하고 또 막 축하해주고 하면서도 문학이라는 거는 여전히 변방의 어떤 것이고, 사실 생각해보면 살아생전에 우리에게 아무것도 까진 아니지만 별로 많은 것을 보장해주지는 않는 어떤 독특한 직업이에요. 그 다음에 살아생전에 내가 이렇게 인정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것도 담보해주지 않거든요. 지금 이 작가들 보세요. 노벨상 아무도 안 받았고, 여기다가 움베르토 에코의 장미의 이름을 지금 세워주고 싶은데 에코도 안 받고 갔거든요. 근데 우리는 장미의 이름을 여전히 기억하잖아요. 쿤데라는 지금 제가 제일 최근에 쓴 글이 이 우스운 사랑들이라서 가져왔는데,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에 대해서 언제 좀 진지하게 읽고 다시 찍기를 바랍니다. 되게 좋아하는 소설 중에 하나고요. 보르헤스가 노벨상 안 받은 사실은 지금 찾아보고 깜짝 놀랐는데, 아무튼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뭡니까? 이렇게 주목받고 온갖 영광을 다 누린다고 해서 그것이 내 문학이 불멸할 것이라는 걸 증명해주는 그런 작업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죽고 나서 누군가가 내 소설 읽는 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지? 우리는 도스토옙스키 소설 읽어서 즐거워요. 도스토옙스키는 뭐 이미 죽었는데 읽든 말든 뭔 상관. 그리고 이제 저작권으로 아들이 좀 받아가는 게 몇 년 좀 되겠지만 그것도 끝인 거고. 그래서 요는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거, 배 아파하는 거예요. 질투하는 거. 악플을 달 만큼 질투하는 게 뭐냐 생각해 보니까 우리 외모에 예민하잖아요.
왜 뭐 그래서 연예인들 막 그렇잖아요. 돈 많이 버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기업들 이런 그 대기업들 막 이런 거 부러워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학력이라든지 그것과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여러 가지 명예. 그 다음에 정치 감투 쓰는 거예요. 그것도 막 엄청난 악플들이 막 달리잖아요. 다 주목하고. 그에 반해서 문학이라는 거는 지금 한강에 이렇게 앉아있는 그 자리 같은 그런 거인 것이죠. 그렇게 이제 큰 상을 받았더라도 그냥 뭐 그건 상일 뿐이고, 제가 아는 한강이라면, 그런 소설을 쓴 한강이라면 그렇게 막 이렇게 막 할 것 같지 않아요. 그냥 조용히. 그리고 그 사진이 이렇게 있던데 서점에 그 1시부터 7시까지 6시간 서점 문 열더라고요. 그 되게 바람 쐬려고 이제 공부도 할 겸 좀 바람도 쐴 겸 만든 것 같은데, 그런 이제 어떤 느낌을 주는 거죠. 그 문학의 자리라는 게. 그래서 참 좋았고, 작가로서도 독자로서도, 그 다음에 이제 저는 또 노문학자, 어떤 의미에서는 학자, 어떤 의미에서가 아니라 온전한 의미에서 이제 학자이긴 한데요. 교수는 아니지만, 온전한 전임 교수는 아니지만 학자이긴 한데요. 학자로서도 우리 문학이 이렇게 성취를 이루고 이렇게 보답받는다는 건 무척 좋고요. 이제 덧붙여서 문학이라는 건 어쨌거나 이렇게 쓸쓸하고 뭔가 은은한 그런 작업인 거예요. 은은한 작업. 우리가 하는 작업에 막 사람들이 배 아파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게 우리를 되게 편안하고 또한 뭡니까? 자유롭게 이제 만드는 거라서 저도, 쓰고 있어요. 쓰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난 여름에 그거를 쓴다고 논문이 밀려가지고 가을에 이제 논문이 개강하고 나서 논문을 써야 되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사실은 지난주에 글을 2개를 논문하고 이제 조그만 원고를 마감하느라고 제가 지금 뻗어가지고 지금 일어나가지고 찍고 있는데 무척 좋아요. 이런 정황이 이제 큰 병이 없이 이렇게 이제 일상의 일들을 이제 계속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 읽고 싶은 책, 이제 이런 것들 읽고 커피를 마시고 달달한 디저트를 먹고 또 애랑 같이 연근 샐러드를 만들어 먹고,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상 받은 것도 좋고, 또한 이제 안 받아도 좋고, 다음에 받아도 좋고, 다음에도 안 받아도 좋고, 지금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우리는 이제 읽고 쓰는 사람이니까 뭐를 읽고 쓴다. 그런 것이 참 좋다. 흥분한 김에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에 갈 때는 우리 소설을, 네. 자, 이렇게 좋은 책들이 많으니까 지금 황정은 것도 빼오려고 했는데 너무 무거워가지고